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방송이 좀 늦었죠? 늦은 만큼 좀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 보시면요. 일단 나스닥이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어떤 기준, 이게 뭐 기준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제 가상의 선이죠. 가상의 선. 제가 그냥 긋는 가상의 선입니다.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요 선을 넘어섰어요. 그래 놓고 올라선 다음에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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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나왔으면, 예의상 네 개 정도 나왔으면, 그 다음번에, 음봉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음봉이 이런 식이 아니라 보통, 요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조정한답시고. 근데 지금 보면, 갭든 음봉식으로 나왔죠? 갭든 음봉식으로 나왔는데, 갭든 음봉이 뭐죠? 갭에서 음봉이 내려왔는데, 이게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 이렇게. 갭든 음봉이라고 합니다. 이 갭든 음봉의 매매도 있죠? 요 바로 옆에서 종가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내려가다가 올라가서 침을 달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침의 꼭대기나 이렇게 안 보이네요. 상황이 그러네요. 저 침의 꼭대기나 꼭대기 이상 보통 이제 여기 밑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그리면요. 이제 이게 갭드는 봉이다 치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나 종가에서 어떻게 잠깐만요. MZ 세대의 어떤 표본이 되는 아이죠. 내일이 생일이라고 과감하게 선물이 없냐고 뭐 선물 같은 거 없냐고 주장할 수 있는 과감한 패기 우리 MZ 세대의 저희 조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일단 이 갭드는 봉이면은 다음날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꼭 굳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굳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종가 비슷하게 출발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양봉으로 딱 전환이 되는 요 순간, 딱 양봉으로 되는 요 순간이 있죠. 지금 좀 양봉이 좀 많이 그린 건데 이렇게 양봉이 실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빨강 빨강이 빨강인가 파랑인가 애매할 정도로 됐을 때 요 상태 이제 지금 요게 맞는 겁니다. 요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요때 절반, 이 봉의 절반 또는 머리까지 아니면 머리 이상, 그 이상이 어떤 매물대, 어디 예를 들어 매물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바라보는 이 매매가 갭드는 봉의 매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갭드는 봉의 매매를 안 하는데 왜냐? 보통 갭든 음봉의 매매는 말 그대로 갭을 떠 있기 때문에 22평선 위에서 좀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122평선 저 꼭대기에서 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있는데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안 하는 편인데 하여튼 이 지수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따졌을 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오늘 도지로 나온 거라고 하면 좀 약하죠. 안 그랬으면 이게 좀 더 높았어야지. 갭드는 봉의 매매식으로 종목에서의 갭드는 봉의 매매식으로 나오려고 그랬으면 요 정도는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나왔죠? 예, 그냥 도지입니다. 이건 그냥 도지라고 봐야 돼요. 갭드는 봉식의 그 매매의 양봉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도지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지금 봐서는 상승이 22평선 위에서 꽤 많이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인간적으로 요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은 있는데 뭐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는 이렇게 조정을 해도 나쁜 게 아닌데 그나마 조정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따질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미를 두자면 일단 여기를 넘어섰다. 넘기 힘든 선을 넘어섰다. 매물대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아졌다. 그래 놓고 양봉 나오고 나서 무너질 법도 한데 안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미가 두 개인 거죠. 여기를 넘어섰다. 그다음에 무너질 법도 한데 이렇게 무너질 법도 한데 안 무너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겁니다. 돌파한 것도 좋은 거고요. 조정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없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나스닥은 일단 분위기는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는 일단 120 근처에서 지금 너무 대놓고 솔직하게 양봉이 이렇게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뭐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그죠? 예, 페이크를 칠 때는 친다고 뭐 우리가 속는 거고 안 치면 속일 줄 알았는데 또 페이크를 안 친다고 안 속여서 우리가 또 속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분위기 봐서는 여기를 이제 드디어는 아예 뛰어넘었죠. 여기 7.33가 여기 지수 엄청나게 오른 날 거기를 뛰어넘어서 양봉이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게 막 이게 뭐 엄청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의미는 없는데 여하튼 굳이 의미를 두자면 넘어섰구나. 네가 드디어 넘어섰구나. 그리고 120선을 일단 치밀망정 침으로 일망정 터치는 한번 했다. 터치는 하진 않았네요.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120선을 120선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 120선을 터치를 하고 있다. 이 빨간색 터치를 하고 있다. 돌파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가는 척하다 꼬꾸라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하튼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내일 뭐 이제 내일 아침에 결정이 되겠지만 여하튼 여기서 얘가 대놓고 돌파를 할지 돌파 안 할 것처럼 그러다가 슬그머니 돌파를 할지 아니면 이드저도 아니게 돌파하는 척 하다가 무너질지 그거는 이제 뭐 봐야 알겠지만 오늘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의미를 크게 두자면 120을 넘으려고 하는 것처럼 액션을 하고 있다. 근데 왠지 실제로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왜? 여기 매물대가 좀 있고 전저점이고 있어요. 양봉머리 여기 양봉머리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뚫기가 그렇게 힘든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이게 뭐 뚫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여러 번 도전해야 될 만큼 그렇게 굉장히 센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매물대가 있긴 있어요. 여기 있긴 있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있긴 있는데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선으로 보인다. 뭐 한 번에 어려울지 몰라도 두 번 정도에는 충분히 돌파할 만한 선으로 보인다. 하지만 돌파한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돌파도 하지 않았는데 돌파한 것처럼 얘기를 해봤자 돌파하지 않으면 아니면 첫 번째 스무스하게 돌파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돌파를 해버리면 어차피 처음에 설명한 게 다 나가리가 돼버리니까요. 설명은 그냥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동일철강 미친놈이죠. 120을 돌파해서 상한가를 갔어요. 다음날 10% 정도 갭 떠서 어디까지 갔죠? 마이너스 17%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상을 갔습니다. 미친놈이죠. 2% 갭을 떠서 상을 들었습니다. 미친놈입니다. 하락하는 120은 좀 미친놈이 미친 짓을 할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120은. 근데 여하튼 뭐 내일 22만 6천이면은 뭐 갈까요? 그래도 9만 3천 남았네요. 제 생각에는 일단 공간만 말씀드리면 딱 여기입니다. 공간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공간만 얘기하면 1차, 2차인데 글쎄요. 6% 갭 뜨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고요. 6%를 6%가 아니라 7% 6, 7%를 갭을 뜨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고요. 그 이후로 나머지 물량 가지고 3분의 2 정도 버리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15%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15에서 한 16%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 하락하는 120이다 보니까 조금 희망을 가지기가 좀 어려워요. 비오테크놀로지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인데 겨우 요만큼 이거 뭐 발돋움 판도 아니에요. 그냥 지지부진하다 그냥 상한가로 올라간 건데 500만이 터졌어요. 거래량 500만이 터졌는데 얘가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애냐 500만의 가치가 있는 애냐 봐서는 제가 봤을 땐 줄었을 겁니다. 82만. 근데 뭐 아주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장에서 500만을 다뤘다고 하기에는 80만이라고 그러면 좀 많이 줄었죠. 내일 뭐 굳이 따지면 전저점 여기 이때 애매하네. 여기까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14, 15, 13, 14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제 아는 기준선에서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좀 무리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안 되죠. 61%니까 당연히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시작하자마자 13, 14% 이렇게 주잖아요. 그냥 다 던지세요, 다. 제가 봤을 땐 이게 만약에 뭐 삼성을 나 어쩐다 그것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은 잔여 물량을 남겨놓으시는 게 맞고 이 종목에서 빨리 쇼부를 보고 나는 이 종목을 버리고 다른 종목을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한 14에서 14가 아닌데 14? 13, 14, 맞네요. 13, 14%에서 다 버리고 다른 종목을 보십시오. 근데 나는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보겠어. 그러면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3분의 1은 아니죠. 반이나 3분의 1을 버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 가지고 얘가 연상을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연상
연상, 연상도 가능하긴 한데, 저는 왠지 이렇게 지하실 깊은 데서 가는 애들, 이 120선 여기서 가는 것도 좀 그런데,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애들은 저는 조금 많이 안 간다고 봅니다. 베셀이 끝내는 삼상을 갔죠. 1, 2, 3, 삼상을 갔어요. 권리락도 걸리고 뭐 삼상을 가고 120도 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네요. 근데 그 뭐 삼상을 갔으니까 여기서 60, 90, 뭐 저 뭐죠? 3, 4, 5상을 갈 거냐? 여기가 5상이고 여기보다 이제 30% 밑에가 30이니까 60%가 여기가 연상인데 과연 연상을 가서 삼상을 갈 수 있냐? 갈 수는 있습니다. 예. 갈 수는 있는데 왠지 자신이 없네요. 얘도 베셀. 왜냐면 잔여 물량이 89만이었는데 본장에서 89만이었는데 19만 6천. 아니 이런 애들이 또 물량이 얼마 없는데도 자꾸 막 삼상을 가니까 제가 뭐라고 말. 근데 지금 시즌인 건 맞습니다. 지금 연상 갔을 때 삼상 가기가 쉬운 시즌이고요. 삼상 애들이 오상을 가기가 쉬운 시즌입니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오상이 7상을 가거나 10상을 가는 이거는 저거는 시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5상까지가 시즌이고 나머지는 개별 종목보다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LS 그러니까 자신 있는 사람들은 뭐 들고 가십시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 5상을 바라보고 가기에는 저는 이런 차트를 갖다가 5상을 바라보고 하기에는 제가 조금 쫄리죠. 예.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5상을 가는 차트로 좋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뭐 물론 그냥도 안 좋지만 LS 머트리얼도 아침부터 뭐 슈팅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죠? 슈르르 하고 갔는데 제가 이게 목표가였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예, 목표가가 의미가 없죠. 뭐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근데 LS 머트리얼즈 왜 여기까지 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더 갈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이상부터는 신고가죠? 신고가는 여러분들 아시죠? 신고가는 아침에 시작 점 이렇게 해서 상을 가지 않는 이상 요런 거는 15 왜 안 거죠? 15 이게 뭐구나 너무 봉이 없어서 그렇구나 15에서 18%까지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분봉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만 15에 신고가는 15에서 18%. 그게 무슨 기준이 있는 거냐? 아닙니다. 그냥 통계예요. 와이더 플래닛 제가 이제 홀수로 간다고 그랬죠 보통. 그래서 원상 상을 가면 연상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연상을 가면 이제부터 노리는 겁니다. 3상, 4상, 5상, 6상. 근데 짝수죠? 예, 보통 무너지면은 3상 보통 홀수로 가는 거는 얘네들이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3상을 가면 5상을 가기도 하고요. 5상을 가면 7상을 가기도 하고 그래요. 얘도 이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7상을 노려볼만 하죠. 근데 뭐 들어갈 수가 있나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상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세요. 만약에 들어가게 해준 분들은 그 전날에 뭐 종가, 그 전날에 종가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스탑로스 걸면서 따라 올라가십시오. 보통 10버거 이상은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10버거 10번 정도 올라가고 아니면 7번 정도 올라가서 2번이나 3번 정도 흔들고 나서 이렇게 흔들고 상을 가거나 이렇게 흔들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흔들어서 또 상을 가거나 나머지 3번을 가서 뭐 앞전에 7번, 앞전에 7번, 뒤에 3번 그래서 이렇게 그 템버거를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10번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형태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와이더 플랜닝 구경만 하시고요. EMNI 이름 120 밑에 꿈은 120. 여기가 꿈이에요. 얘 꿈자리가 여기인데 7% 갭이죠. 7%인데 얘가 나름 1시 좀 넘어서 바로 상을 갔으니까 중상으로 칩시다. 중상으로 치는데 98만 6천. 잔여 물량이 23만 많진 않아요. 그냥 이 정도 가면은 7, 8% 가면은 한 3분의 2 정도 버리고요. 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기에는 난 좀 아쉬움이 있다. 난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면 글쎄 보수적으로 한 20%까지만 20% 내외 20% 근처까지 가면 그냥 버리십시오. 17%가 됐건 18%가 됐건 끝까지 안 가고 깨작
깨작 거리면 16, 17%에서 그냥 버려버리세요. 20%까지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살나는 수가 있습니다. LMS 물량을 한번 크게 받고 나서 버티고 무너지지도 않고 계속 버티다가 한 방은 쏴주네요. 근데 그 한 방 쏴주는 게 상한가네요. 개소름입니다. 이게 이제 곽초롱 자리죠. 곽초롱 자리는 바닥에서 올라가면 피우 이응 딱 오늘이죠. 10% 내외에서 쏘면 돌파. 그다음에 나는 돌파선을 2배를 갈 거야. 그래서 이거에 더 이상 이게 10%면 12, 13%. 그래서 토탈 23% 정도. 또 이게 9%면은 29, 18% 이상. 그죠? 한 20% 가까이 이렇게 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요 바로 밑에서 한 4, 5% 밑에서 시작 띵띵 뻥 뚫면은 요렇게 탁 뚫릴 때 딱 사는 겁니다. 이렇게 뚫릴 때 딱 좀 크게 봅시다. 뚫릴 때 시작하고 띵띵띵 땅 매수 그런 겁니다. 나오면 매도하고요.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잡고 그래서 아예 나가리 되면은 끝내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음봉이 나오면 끝나버리는 거고요. 아니면 평단에서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너무 많이 내려온데 여기서 더 내려왔다. 그럼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이득이라고 뭐야 손익이 아니더라도 3, 4%뭐 여유가 있다고 쳐도 그냥 3, 4% 그냥 이익을 보고 바로 버리는 겁니다. 내 굳이 평단까지 끝까지 여기서 올라갔다가 끝까지 내려오도록 기다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그리고 어쨌거나 내가 4, 5% 정도에서 만약에 돌파해서 곽철용 자리를 뚫었다. 그러면 이건 18에서 22%또 상한가도 잘 가는 자리입니다. 얘는 이제 여기서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곽철용 자리죠? 되죠? 이렇게 중간으로 칩시다. 여기 또 뒤에 뭐 하나 있지 않을까? 여기 그렇죠? 뒤에 뭐가 하나가 있어야지. 그게 얘기가 되지. 그럼 얘는 지하실에서 그러니까 30% 정도 밑에서 쭉 올라왔으니까 얘가 목표가가 어디가 될까요? 그냥 곽철용 자리 여기가 되는 겁니다. 끝. 10% 내면은 2배. 이렇게 2배, 1배, 2배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7%면 14%, 8%면 16% 그런 식으로 9%면은 18%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 이 밑에 거보다 2, 3%더 가요 위에서. 그래서 보통 10%라고 따지면 여기서 10%에서 20%가 끝나는 게 아니라 10% 여기서는 보통 한 12%, 1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2,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어쨌거나 얘는 이제 여기서 끝났고요. 내일 LMS가 6만인데 뭐 얼마나 가겠냐? 뭐 벌써 풀리지 않았을까? 6만이면은 뭐 2, 3만으로 막았냐? 4만으로 막았네. 종가상이고요. 내일 이거는 저는 그냥 무너진다고 보는데 그냥 갭 2, 3%라도 갭 때문에 그냥 버리십시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못하면 그냥 무너져요. 예, 그냥 무너지는데 혹시나 날아갈 거 대비하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출발이나 해가지고 만약 여기를 뚫어버린다, 더 간다 그러면 한 10%? 있나? 32. 여긴 너무 높죠. 43%면 13%인데, 여기? 공간적으로는 일단 여기까지 공간이 있네요. 근데 13%인데 한 12%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12% 뜨면 저 같으면 올매도. 여러분들은 미련이 나오면 3분의 2 정도 버리시고요. 나머지 거 가지고 이제 분봉으로 보시고. 저는 만약에 12, 13% 갭 뜨잖아요. 바로 버립니다. 다 버려요. 100%다 버려요. 그리고 다른 종목 하는 게 더 낫지. 대성홀딩스 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갈까요? 1, 2, 3, 4, 5, 6, 7. 7상 가고 찌그덕 거리다가 지금 또 상을 갔죠. 아까 제가 그랬죠. 10번을 연속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상을 가느냐 아니면 5번이나 6번이나 7번을 이렇게 간 다음에 연속으로 1, 2, 3, 4, 5, 6 이렇게 간 다음에 7상까지 갔다가 한 바퀴 또 두 바퀴 이런 식으로 가든가 나머지 3번을 이렇게 가서 그래서 여기서 6상, 7상, 여기서 3상, 4상 가서 그렇게 템버거를 채운 애들도 있습니다. 얘가 지금 그러고 있나 본데 내일은 얘도 잘 모르겠네요. 얘도 31,000 풀리지 않았을까? 31,000이면 뭐 만주 이하로 막은 거야? 18,000주? 이런 거는 뭐 갭을 많이 뜨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단 1%라도 갭을 주면 그냥 바로 버리십시오. 그리고 원래는 오늘 팔으셨어야 돼요.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팔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부득이하게 만약에 그냥 들고 가게 돼버렸으면 내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등락류 사기는 봤고요. 아, 오늘 병원에 좀 오래 있었더니 목이 건조하네요. 물류조선주 중 오래간만에 물류조선이 갔어요. 한익스프레스가 네, 나름 20돌파, 20선 돌파로 꽤 많이 올라갔죠. 오늘 상한가까지 갔어요. 갔다 풀리긴 했는데 상한가까지 갔다 풀리긴 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얘가 그 맥이긴 한데 15%니까 더블 간 거 이렇게 더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나 봅니다. 대충 뭐 둘러댈 게 그것뿐이 없네요. 예. 근데 상을 막은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예. 상을 완벽하게 간 게 아니라 좀 풀렸어요. 풀렸으면 마이너스네. 내일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원론적으로 큰 상승 뒤에 큰 상승은 3%뿐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그냥 주지 않는다고 보고요. HMM이 조금 덩다리로 따라갔고요. 흥하해군은 올라가다가 갭뜨는 봉이 됐네요. 내일 갭뜨는 봉의 매매 요거 아이고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1차 여기 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올라가면 1차 여기 2차 원래는 침해 절반 정도인데 그냥 끝까지 보십시오. 예, 22, 3% 22, 3% 끝까지 보세요. 재수전문 상도 갑니다. 예. 재수전문 상도 가는데 상을 그러게 재수전문 상도 가는데 상갈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재수전문도 가끔 가는 경우가 있어요. 미친 척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강주 중에서는 동일철강 아까 미친놈이라고 했죠. 상을 갔고요. 저렇게 음봉으로 때려놓고 또 상을 가버렸어. 다이나믹 디자인, 예, 일곱 글자, 난 일곱 글자 종목을 좋아해. 그래갖고 다이나믹 디자인 사는 놈들도 있다고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방송 중에. 근데 그 말을 한 다음날부터 띵띵띵띵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하여튼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여하튼, 다이나믹 디자인이 오래간, 상한가는 못 가서도 꽤 슈팅을 했고요. 신스틸도 지하실을지언정 슈팅을 했고요.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라이온 캠텍이 지하실 저 깊은 곳에서 굉장히 물량을 크게 받으려고 했는데 뭐 별 볼 일 없고요. 중앙첨단 소재가 120ml 아까워서 그렇지 그래도 조금 큰 상승을 좀 뭐 큰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16% 적은 상승도 아니네요. 꽤 했고요. 하이드로리튬이 얘는 좀 애매하네요. 하여튼 지지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베셀 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하고 줌인터넷. 줌인터넷도 아침에 조금 찌그덩찌그덩 했는데 뭐 오후에는 별볼이 없었죠. 오전이 다네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덱서를 좀 갖고 그 다음에 비오 테크놀로지가 지하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만큼 발도등판도 아닌 발도등판을 만들어 놓고 상간납시고 저렇게 갔어요. 근데 많이 안 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하튼 그렇고요. 와이더 플래닛은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 버렸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중에서 뭐 효성 아니 없네요. 서남 다 지하실이고 없네요. 화학주 중에서는 원익큐브 상한가를 가고 나서 12% 정도까지 올라가서 털은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갭 뜨는 봉 비슷하게 공중에 떠 있어요. 떠 있어 버리니까 그냥 오늘 양봉으로 잡아버렸죠. 근데 내일도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볼까? 한 번 더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마이너스네요. 한 번 더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라도 갈 수는 있어요. 마이너스라도 갈 수는 있는데 크게 안 간다 뿐이지. 그 다음에 식료품 사례 중에서는 보라티알이 지하실에서 그냥 체면만 차렸고요. 식료품 사료는 그 정도. 조림비료 제지농업 중에서는 한익스프레스가 대장이네요. 그죠? 부대장은 없네요. 걔가 대장이고 물류주로 간 것 같은데. 하여튼 조림비료 제지농업 중에서는 한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기계주 중에서는 다이나믹 디자인, 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가 지하실에서 물량을 꽤 크게 받았고, 근데 이쪽 차트상에서는 얼마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많이 받은 겁니다. 저게 저렇게 봐도 16%예요. 낮은 침이 아니에요. 높은 침이에요. 전기차는 베셀, 뭐 LS 머티리얼즈 뭐 둘 다 상을 갖고요. 누가 대장인지 몰라도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요? 얘는 나름 11시 넘어서 얘가 베셀이 대장이네요. 근데 베셀이 대장이네요. 여하튼 그렇고요. 덩다리로 KNS 내일 목표가는 여기쯤
미리 사지 마시고요. 분위기를 보고 사십시오. 꼭 분위기 보고 사세요. 에이스테크도 양봉으로 120을 뛰어넘어 왔는데 아직은 뭐 요거 가지고 발도는판 만들었다고 명함 내밀기에는 조금 부끄럽죠. 아직은 부끄러운 단계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전기차가 크게 상승을 한 게 맞네요. RS 오토메이션 121로 이제 우뚝 섰습니다. 나는 120 밑에 종목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올라섰어요. 유니캐스트도 얘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하실 맞고요. 아니라고 하면은 지 혼자 우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텍 얘도 121로 우뚝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올라오면은 다음날 갭을 떠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이평선으로 야 뭐야 1.68 이렇게 이평선에서 멀어지면 가까워지니까 가까우면 슈팅하는 경우가 있지만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뭐 어떻게 돼? 가까워지고. 근데 갭을 떴습니다. 1.69 갭을 떴네요. 내일 뭐 어떻게 될런지. 갭에서 올라가냐, 갭에서 무너지냐 둘 중에 하나겠죠. 올라가면 꽤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글쎄 그렇게 올라갈까? 하락하는 120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리가 돼가고 있는데 이때 뭔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누가 뭐 어떻게 됐든 뭔 사단이 있을 텐데 회사 내에 아니면은 회사 거래에 관련된 무슨 일로 뭐가 있을 텐데 제가 그것까지 알아보기엔 좀 무리죠. 2차 전지는 에코프로머티가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얘도 뭐 차트 보면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이상하게 잘 갔어. 네, 이런 건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초전도체 중에서는 서남이 물량을 크게 받았고요. 근데 두 번 다 받아가지고 20선에다가 꽂아놨죠. 이제 20선을 뛰어넘으면 굉장히 슈팅을 하고 싶다는 굉장한 슈팅을 할 거란 얘기가 아니라 굉장한 슈팅을 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반도체 중에서는 뭐야 퀄리타스 이름이 뭐냐 야리꾸리야 퀄리타스 반도체 KNS 얘는 그나마 좀 그나마 네. 아니네 안 들어가네. 그나마 좀 뭐가 괜찮지 않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안 들어가네. 그리고 별거 없고 반도체 중에서는 베셀이 상을 갖고요. 신도기현 신도기현이 그 나름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어차피 발돋는 편이라고 그러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달. 근데 이게 정식으로 발돋는 판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드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만드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만드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은 맨 밑에 여기 지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지지하는 데를 따져보면 여기. 그죠? 얘네들. 그 다음에 지지하는 데. 여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지면은 얘가 많이 올라갈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냥 추측을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HLB 이노베이션 120 밑에 꿈은 120. 지하실의 꿈은 지상. 다 이뤘죠? 꿈을 이루면 어떻게 되죠? 예, 무너지겠죠. 마이너스가 나오든 뭐 갭이 떠든 이건 무너지려고 하는 건데 한 번 더 이렇게 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더 쏘는 게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물론 끝낼 수도 있는데 굳이 따지면 여기다가 딱 끝낼 수도 있는데 시작해서 미용 띡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침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아래침이랑 밑침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튬 포스도 지지를 했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I 컴포넌트 얘도 121로 올라와서 굉장히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발돋는 판이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에요. 긴 역사는 아닌데 분위기는 좋죠. 하나, 둘, 두 달 반 분위기는 좋은데 조금 더 아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쟤도 조금 더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 저 상태에서 계속 이래저래 터트리면은 그냥 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먹튀 소리뿐이 못 들어요. 그냥 이것저것 사탕 말린 말 몇 마디 하다가 저 투자금 받아서 날라가 버리는 뭐 그런 꼴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런 증권상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는 약간 의심의 눈으로 항상 의심의 눈으로 매 눈처럼 의심의 눈으로 맞냐 매가 이게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오래가 칩니다. 엔터미디어는 그 정도 봤고요. 메타버스 VR 게임 중에서는 비오테크놀로지 지하실에서 깨작 이렇게 발품 만들어 놓고 상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올라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 시즌이 엄청 올라가더라도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가는 놈만 가는 겁니다. 메타버스 VR 게임은 그 정도였고 메타버스
NFT 메타버스 중에서는 지니언스가 돌파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살짝 더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침의 절반. 여기 침의 절반까지 가고 싶거나 침의 꼭대기까지 가고 싶어요. 이제 그러는 건데 칼장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칼장 갈지. 제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냥 움직이는 거에 대한 막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뽑는 거지.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것까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미리 안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누가 믿어 그 말을.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LMS 상을 갖고요. 그 다음에 텔레필드하고 에이스테크가 그 뒤를 조금 따라갔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웨이브 일렉트로닉이 조금 따라가는 듯 했지만 어림없고요. 바이오 중에서는 중앙 첨단 소재 120까지 갔다가 무너졌네. 이제 내일 이후로 계속 무너질 거고요. 120 밑에서 무너지다가 어느 날 이제 단타로 치고 올라오면 그때 이제 120을 위로 꺾을 준비를 하나보다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그렇다고 하기엔 여기서 당장 이렇게 위로 털어도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왠지 뼈대가 좀 약해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큰 상승을 돈 그런 어떤 골조나 뭐 어떤 건축 자재라고 따지면 왠지 좀 약해 보여요. 예, 이게 금세 가다가 여기다 좀만 비중이 실어서 이렇게 무거워지면 여기가 이런 데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중앙첨단 소재는 아직은 조금 들어가기가 이르다. 물론 근데 불나방 스타일들은 벌써 들어가시겠죠. 예. 들어가시는데 저는 차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차트가 마음에 드는 차트는 아니에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제가 안경 다니는데 이름이 파로스 안경인데. 여하튼 1, 2, 3, 3한번 벌써 한번 쏘나? 갭 떠나! 0.56 좀 약하네요. 갭을 좀 많이 떴으면 소장자리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갭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예, 아쉽네요. 하맵신 120 돌파를 끝내 못했고요. 그 다음에 VT 겨우 하고 있고 예스유 홀딩스 이것도 조금 좋아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죠. 언뜻 봐도 그죠? 길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왜 찜찜한 기분이 계속 드나 그랬더니 계속 무너지고 있죠. 이런 거는 일단 정말 눈에 그림 같은 차트처럼 보이거나 그림 같은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이런 종목은 안 하시면은 98.99점 되는 거예요. 바이오 중에서 아이진 121로 올라갔다가 물량만 받았고요. 이런 거는 시간 단위니까 한번 봐주고 한번 체크해주고 갭 떴죠. 갭 떠도 이런 거는 무너질 수 있어요. 위침이 길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스피어 파워 잘은 모르겠지만 스피어 파워가 있는데 얘도 원, 투네요. 그러니까 여튼 뭐가 이렇게 무너졌냐? 카이노스 매드 작살이나 그랬네. 나름 이렇게 발효등판은 아닌데 발효등판 비스꾸리하게 만들어 놓고 상 한번 가놓고 올라가면서 물량도 내려가면서 두 번 올라가면서 두 번 이래놓고 뭔가 될 것처럼 다 해놓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살벌한 판이 이거는 별로 살벌한 것도 아니에요. 상 가고 나서 이렇게 털어먹은 게 이게 살벌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것도 그러고 보면 물린 애들은 정신적으로 좀 피해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무너진 게 있냐? 퓨리언트인데 권리락이 걸렸네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까요? 전형적으로 손대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80점 이상 받는 그런 차트네요. 화장품 중에서 VT, 그 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바이오솔루션, 뭐 이런 애들이 조금 지지만 했네요. 보니까 이렇게 확 슈팅을 한 게 아니라 지지. 얘도 지지, 얘도 지지, 얘도 지지. 다 그렇죠. 화장품은 파마리스 얘도 그러네요. 다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거에 지지하거나 아니면 계속 내려가다가 딱 하고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뭐 화장품도 뭐가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자세는 잡고 있어요. 갈짱갈진 저도 모르고요. 근데 뭔가 자세를 잡고 있어요.
비트코인 중에서는 CNT85가 굉장히 물량을 크게 받았고요. 그냥 물량 받은 거 정도일 겁니다. 뭐 크게 뭐 가는 건 아니고요. 0%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쏠 거야 이런 종목 쏠 거야 그러면 뭐 치매 절반 정도는 가겠죠. 이 정도는 가겠죠. 근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먹을 게 좀 적어요. 안 하시는 게 맞고 핀테크 중에서는 지니언스 하고 에이스테크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종별로 좀 나름 나쁘진 않은 건데 0%네요. 괜찮았는데 지니언스가 에이스테크 지니언스는 조금 봐야겠네요. 왜냐면 얘는 발전판을 나름 차트가 계속 좋다가 계속 차트가 좋다가 차트가 안 좋아지듯이 120을 깼는데 그러고 보면 여기서 120을 깨면서 알게 모르게 발전판을 만들었어요. 그 생각보다 깁니다. 한 달 반, 두 달 반, 세 달 반, 네 달 반, 다섯 달 반, 뭐 이건 빼면 다섯 달 반 정도. 요거 지금 물량도 여기서 앞에 받았죠? 지금도 올라가면서 받고 있죠? 요런 게 이제 한번 올라가면 사고 한번 치는 거예요. 0%라고 해도 사고 한번 치는 거예요. 마이너스 0.38. 진연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피니트로 중에서는 LMS 상을 갖고요. 아이 컴포넌트가 뭐 상은 못 갔지만 굉장히 120을 뚫는 굉장한 슈팅을 했고 동구 RNS 얘도 121로 도전을 했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물량받은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그럭저럭 따지면 여섯, 그죠? 일곱. 그럼 얘가 한번 가게 되면 크게 가겠죠. 근데 내일 당장은 아닐 겁니다. 내일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 마이너스 0.14니까 요 놈도 이제 지년수 마냥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출산 정책주는 없어요. 크게 슈팅한 게 미세먼지도 없고요. 중국주도 없습니다. 일자리 중에서는 리더스 기술 투자, 스톤브리지 벤처스 얘가 상을 가고 나서 제대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물량 제가 봤을 땐 여기 이거 물량 받은 겁니다. 그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근데 내일 당장 갈지 안 갈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 형태까지 알 수는 없어요. 메이슨 캐피탈도 계속 무너지지도 않고 계속 거처럼 자리를 은근슬쩍 만들었습니다. 세 개를. 요 바로 밑에서 쏘면은 굉장한 슈팅을 할 겁니다. 얘가 어떤 애인데 저걸 저렇게 하냐. 여하튼 그렇고요. 철도주 중에서는 동일철강 상한가 갖고 뒤따라가는 애들이 철도주 중에서는 CNT85하고 메디콕스. 근데 CNT85가 조금 하는 짓이 올라가면서 물량을 두 개를 받았으니까. 근데 얘 하는 짓 보면 120을 똑 하니 깨고 120이 이렇게 깨지기 전에 이런 데서 올라갔으면 여기까지 갔을 텐데 120이 계속 무너지죠. 120이 계속 무너지니까 끝내는 122로 가봤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 여기인 겁니다. 여기서 여기. 얼마 못 먹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120이 이렇게 가다가 얘네가 이렇게 밑에서 해결하고 있어도 무너지기 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여기에서 빨리 올라가서 위에서 버텨주고 해야 하락하던 120의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방으로 바뀌는 그런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이 쉽지 되게 어려워요. 방향이 한번 잡히면 마이너스적으로 방향이 한번 잡히면 몇 년 동안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요. 위로 올라가도 그렇게 탄탄하게 안 무너질 것처럼 올라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에 끝나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을 믿지 마세요. 항상 의심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재명 거 중에서는 텔레필드 딱 1, 2, 3, 4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갔어요. 한동훈 제가 이제 이재명 여기 아까 잠깐 종목 정리하면서 이재명 주도 있고 한동훈 주도 있고 뭐 몇 개 넣었어요. 근데 뭐 한동훈 주는 재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낙연이 요새 민주당끼리 뭐 안 돼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나 본데 여하튼 그거는 이제 우리는 어느 정치 노선에 서야 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돈 되는 대선주, 아니 돈 되는 총선주, 그러니까 뭐 여당주, 야당주, 뭐 아니면 뭐 이재명주, 뭐 저 한동훈주, 아니면 뭐 이낙연주, 안철수주 이런 거 가지고 홍준표 이런 거 갖고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겁니다. 증권으로 돈만 따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봤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인데 뭐 저도 병원 갔다 오고 쪼가내라고 굉장히 잠도 못 자고 조금 뭐 하여튼 장에 집중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요 며칠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연말에 술 흥청망청 마시느라고 집중 못하듯이 저는 술은 아예 한 방울은 아니고
잘 안 마시는데 거의 안 마셔요. 1년 중에 안 마시는데 이번 연말에는 병원을 약간 연말에 이렇게 약간 뭔가 자기 취미나 술자리를 즐기듯이 저는 이제 병원을 좀 제가 아픈 건 아니고요. 다행히 제가 아픈 건 아닌데 병문안을 좀 자주 다녀야 될 것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좀 뭐 평소 같지 않게 좀 스케줄이 좀 빡세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오늘 이래저래 급하게 한다고 하시고 했는데 40분 방송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좀 더 시드를 줄이는 상태로 지금 발돋움 판을 만드는 듯 하지만 지수가 아예 발돋움 판만 만드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조정을 크게 한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미리 매수세로 들어가시는 것도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